안녕하십니까, 최재훈 교수입니다. 자, 본 시간은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자, 본 컨텐츠는 여러분들과 함께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블록체인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종류를 좀 살펴보고, 이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틀이 있겠죠. 그 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블록체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를 굳이 따져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18년, 17년, 19년, 17년, 18년, 19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또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리포트를 보통 17년, 18년, 19년도에 나온 책들이나 리포트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부르냐?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IT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기술의 시대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는 IT 또는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물론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 기술은 데이터를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의 시대라고 우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런 데이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블록체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각광받고 주목받기 시작하면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 전공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만들어낸 서비스나 컨텐츠도 역시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의 환경이 201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 데이터 독점에 대한 주요 대안으로서 매우 주요 기술 또 개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 데이터가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왜 블록체인이 데이터랑 또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독점 환경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의 해결안을 블록체인이 상당 부분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컴퓨터나 이런 주체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고 이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참여자의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블록체인이 갖게 되는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 또는 여러 학기에 걸쳐서 학습하셔야겠지만 우리가 특강으로 정리하는 만큼 도대체 블록체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거래 장부, 즉 디지털 레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저는 또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부가 뭐냐? 장부는 기록, 거래의 기록이 되어 있는 일종의 책이죠. 자, 그 책이 왜 중요할까요? 자,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넘겨주느냐라고 할 때 우린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거래에 있어서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 보안의 보안책으로서 이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담겨 있는 그 블록 또는 블록체인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기록이 담겨져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체인이니까 체인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블럭들이 끊어지지 않는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럭이 정리된 거래 내역의 전체가 우리가 지칭할 때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교환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즉 정보를 블럭에 저장한 이후에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들이 그 블럭에 기록된 정보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기술 체계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자, 앞에 잠깐 시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딜로이트 컨설팅에서도 2017년도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블록체인, 세상을 바꾸는 기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할 때는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짜여지고 관련된 역량을 키워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면 그 주역이 누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블록체인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자들이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술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암호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 기술을 이야기할 때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시 함수니, SH256 함수니, 디테일 서명이니, 개인키, 공개키 체계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꽤 많은 시간을 해야겠지만 결국 이제 핵심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보면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plain text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말로 바꾸면 평문,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해시라고 하는 펑션, 즉 깔때기 같은 곳에다가 이 글을 싹 하고 집어넣으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암호화된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거꾸로 역산해내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해시 함수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sh256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헬로우의 느낌표냐, 그쵸? 또는 헬로우냐라고 할 때 아주 그 느낌표 하나 차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결과값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를 역산해내서 이게 헬로우인지 헬로우의 느낌표 하나가 붙어있는 사람이 볼 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헬로우의 느낌표와 헬로우의 느낌표가 매번 다르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 그 결과물을 기계가 알아듣거나 할 때는, 그쵸? 또는 노드가 알아들을 때는 이것들이 같은 걸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문장에 들어가면 same hash, 즉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기술적인 어떤 처리를 통해서는 결국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가 나타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결국 암호화에 있어서 또는 그 암호화가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적 도구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원장이니 또는 기록이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왼쪽에 보여지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더라도요. 대부분의 기록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관해 왔느냐라고 했을 때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centralized, 즉 중앙 집중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곳에 모아. 도대체 왜 한 곳에 모았을까요? 그것이 지키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다시 말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중앙 집중식 형태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을 사용해 왔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딜로이트 컨설팅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기술이다. 무엇을? 세상을 바꾸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화면에서 보여지시는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가 가운데에 모여있지 않죠. 그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 해결된 건 그래, 오케이. 그런데 내가 결제한 내역을 다른 누군가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증할 수 있을까? 또는 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distributed ledger라고 하는 이 distributed가 우리말로 분산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분산 형태의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쉽게 우리가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없는 분들이시라면 기존의 중앙 방식에서 분산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었던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각광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단순하게 충분히만 아니라 월등히 탁월하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여지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항상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건데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트러스트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쉽게 이런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파는 분에게 이거 좋은가요? 이거 맛있나요?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파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믿은 후에 그 거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까? 보통은 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왔냐면 나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거래 후기를 보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거래를 진행하는 형태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속지 않고 혹은 내가 손해를 당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태를 이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여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족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블록체인이 제공해 준다.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어떠한 기술보다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보안 관련된 공부나 그 보안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시중에서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잠그고 무엇인가를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때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장된 것을 누군가의 침해로부터 지켜야 한다면
한 곳에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시켜 놓은 것이 쉬울까요? 기존의 기술에서는 한 곳에 넣어 놓은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키기가 쉽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차차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러스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즉 신뢰를 기반으로 트러스트 베이스드 테크놀로지 또는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술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보통 중앙에 묶여 있었던 형태, 중앙 집중 형태의 방식을 우리가 분산 형태로 바꾸면서 밑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그 똑같은 결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보안, 속도, 저비용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너무 높은 비용이 든다거나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죠? 또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한 특징들이 서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구별해 놓긴 했지만 결국 뭡니까? 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에서 발현된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분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 집중형 형태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중앙 집중형 형태는 중앙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놓고 그것을 우리가 정상화시킬 때까지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컴퓨터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멈춰놓고 하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멈춰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스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참여자가 많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즉 망에 연결되어 있는 누구나 구축하고 연결하고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이나 보안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주요 특징은 훨씬 더 기존 기술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정리해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탈중앙성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직접 검증, 승인, 합의 등을 통해서 만들고 관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뭔가의 주체가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블록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블록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거래가 담겨져 있는데 그 거래의 기록이 참여자 모두에게 전송이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명확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가방에서 점심으로 먹기 위해서 사과 하나를 가방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과일 가게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올려놓고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가방 안에 사과가 보이네요. 그 사과가 보이는데 계산원이 여러분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사과나 가방에 들어있는 사과랑 거의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CCTV 확인해 보세요. 혹은 또 제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혹시 제가 이거 담는 거 보셨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 참여자가 그것들을 증빙해낼 수 있다면 그렇죠? 불필요한 소모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변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블록 안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거래를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위변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앙 집중 형태보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현해내고 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생산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확장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비트코인 또는 그냥 줄여서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는 동전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화폐 거래의 수단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거래의 수단으로서 처음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을 했지만 그럼 당연히 블록체인은 그냥 코인이거나 또는 금융수단으로서의 역할만 끝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블록체인을 공부해서 내가 나중에 어딘가의 산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금융업으로 가는 거구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블록체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 딜로이트 컨설팅이 내놓은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지극히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거의 전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시간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고 기술이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우리가 동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느냐?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어떤 산업에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 산업이 좀 더 쉽게 적용이 될 거고 그 가능성 있는 곳에 내가 갔을 때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역량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의료 데이터나 행정 서비스, IoT 플랫폼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산업의 특징이 뭐냐?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그 서비스에 있어서 가치를 평가받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내 의료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팠고 언제 아팠고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투여했고 어떤 시술을 받았고 이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의료 데이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절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형태로 누구이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세금을 얼마를 냈고 어디에 살았고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등을 역시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정부는 개개인의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운영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그 데이터 기술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각광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IoT 플랫폼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IoT라고 하는 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를 폭발시키는 그 주체가 바로 IoT예요. 그래서 IoT 기술이 발전을 하면 데이터 시장이 더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 데이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수단적 의미로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들 그냥 섞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가상통화, 버추얼 커런시라고 하는 가상통화나
또는 거래 주체로서의 이야기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다양한 코인들이 시장에 출현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다른 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코인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초창기의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들을 점차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더리움은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그 현재 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이 사용되면서 시중에서 할 수 있었던 단순하게 거래 매개체 역할만 하던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가기 시작하고 블록체인에 있어서의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더 시중에서 커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했었던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대는 곧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확장성이나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화될 때 결국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커런시라고 하는 통화의 기능. 쉽게 말하면 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수단이 되는 지불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형태. 그렇죠? 그 이 커런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왜요? 그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과 통화는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버더라고 하는 국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외국에 있는 물건을 결제를 하면 그쵸? 우리가 하나로 결제를 했더라도 환율이라고 하는 것과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쵸? 나는 분명히 물건값만 지불하고 싶었는데 뭐가 발생합니까? 금융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제 송금이나 여러 가지 국제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더 낮은 비용을 거의 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내가 물건을 살 때 더 낮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마저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 수수료가 없는 걸 당연히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상품권이니 포인트니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먼 레코드, 컨센서스, 컨텐츠, 코오너십.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왜 이렇게 C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었냐면 좀 더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 이렇게 C로 만들어 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록을 보관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다거나 또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걸 소비한다거나 또 우리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나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의 영역이나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보고서 중에 맥킨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맥킨지 앤 컴퍼니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역시나 강조했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많아. 8개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어떤 부분이냐? 기록의 보관과 거래 처리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레저라는 표현, 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정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정적인 정보를 잘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 처리 또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할 수 있는 정보의 주소지 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 처리와 그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기술인 만큼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더 가치 있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핫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그림이 있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기록 보관이냐 거래 처리냐 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금융 분야, 공공 분야, 헬스케어 분야, 제조 분야, 미디어 컨텐츠 분야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공공 분야에서 부동산 등기, 그쵸? 누구의 소유이냐 그리고 그거의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 보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조달, 즉 물건을 우리가 확보하거나 또는 발주를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래의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조달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크게 기록을 보관하는 영역과 거래적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증이나 입찰이나 바우처나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보통 블록체인이 그러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증권거래나 외환거래에서도 우리가 결제의 수단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럼 이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처음에 코인 형태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조 유통에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좀 비어 있어 보이시죠? 왜일까요? 라고 하면 금융이나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이 훨씬 더 초기에 많이 연구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블록들이 빠져있는 이 영역들은 현재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영역입니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이 보완되면서 점차 채워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펼쳐봤을 때요. 초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또 라이트코인이 라고 하는 암호화폐 형태로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화폐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 또는 응용 플랫폼 또는 허가용 분산 원장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플랫폼이나 또 컨텐츠 제공하는 이런 유형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시장에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블록체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종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유형을 구별하는 이유는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 퍼블릭 블록체인의 그 퍼블릭은 우리말로 공중 또는 공공, 일반적인 이런 의미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읽게 되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작업 증명 방식이니 지분 증명 방식이니 이러한 것들은 다 퍼블릭에서 즉 우리가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참여자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참여자 모두에게 정보가 공유되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블록체인은 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이외에 다른 유형의 블록체인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아니, 블록체인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 또 강점 중에 하나는 중앙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안에도 중앙관리 조직이나 또 개인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투명성이나 탈중앙화라고 하는 특징은 사라지지만, 그쵸? 블록체인을 좀 더 자기 입맛에 맞게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 이런 형태로도 출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용 이란 뜻이에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입맛에 맞게라는 것은 곧 소유자의 의지대로 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 소유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역시나 내 서비스나 내 컨텐츠나 내 조직 관리에서도 역시나 사용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퍼블릭은 거래 비용이나 개방성이나 이런 분산 형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가질 수 있지만 도대체 이 프라이빗은 그런 거래 비용이나 개방성이나 분산을 포기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필요로 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로 가느냐? 확장성이나 속도가 우선이 될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훨씬 더 우선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블록체인이 마치 만병통치약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새로운 기술로 가끔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계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형태도 존재를 하냐라고 했을 때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중간 형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쪽과 저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을 잘 결합한 형태도 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것이 꽤 많구나, 또 흥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좀 많을 수는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내 몸값이 상당 부분 퀀텀 점프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표로 정리해봤더니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그쵸?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야기하고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아주 특수한 형태야. 그쵸? 그래서 이제 퍼블릭이 갖고 있는 바로 분산, 그쵸? 이 특징을 버림으로 인했지만 역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컨소시엄 형태는 이 컨소시엄에 소속된 참여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퍼블릭은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만 프라이빗은 지극히 일부만, 그렇죠? 하지만 컨소시엄은 허가받은 누군가는 늘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느 것부터 공부하느냐? 당연히 퍼블릭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초기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블록체인을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이해하시고 활용하시고 또 쓸 수 있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접근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MIT 슬로우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MIT 대학의 경영대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할 때 기존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는 형태를 우리가 서스테이닝, 즉 지속적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파괴적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를 붕괴시키는, 와해시키고 해서 새로운 판을 짜고 그 판의 주인이 바뀌는 형태를 파괴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파괴적 모델이 더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지 지속이 좋은 거네.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파견형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처음 등장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형태를 대체 가능할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장의 주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존의 서비스나 기존의 제공자들은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 모델이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것들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누군가는 여전히 조금 덜 한 수준일 수 있지만 그래도 각자의 입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 기반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죠? 다양한 형태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밸류를 리디자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이야기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우리가 강조할 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완전 경제학이 바뀌는 시기 우리가 앞에서 IT 경제냐 아니면 또 디지털 경제냐 또는 데이터 경제냐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만간 블록체이노믹스라고 하는 또는 블록체인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즉 다시 말하면 블록체인을 빼고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뭐 언젠가는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꿈을 크게 가져서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면 단순하게 조직의 비용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고 판도 새로 짜서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리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지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넘어서면 블록체인이 갖게 되는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즉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구현을 내고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죠. 단순하게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써서 내 직업이나 혹은 내가 돈을 버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할 때는 먼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과 잘 맞는가? 그리고 그 모델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낼 때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는 게 더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없이 이거 정말 대박일 텐데 라고 하면 무조건 시장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출시하면 나는 정말 그동안 기술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 누군가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려면 리걸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즉 법적인 규제나 법적인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왜 그러한 것들이 아직 통용되지 않았을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 이제는 돈방석에 앉았구나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이라고 하는 운영, 즉 매일매일의 루틴한 삶을 또 살아야만 그 비즈니스가 실제 가치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특강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린 대부분 너무 꿈을 작게 꾸기 때문에 큰 꿈을 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큰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옳게 잡고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결론으로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한 방식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비즈니스의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2017년, 18년, 19년 계속해서 이러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 시장을 분명히 재편하고 개선할 거고 방향성이 존재하구나. 거의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특징에서 도입이 용이한지 어떤 포인트가 시장에서 필요로 한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고려가 되어야지만 그 블록체인이 결국 비즈니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앤 리서치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을 하고 그쵸.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찾아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과연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떠한 필요성과 효과가 나타날 거고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더 성공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이 꼭 이러한 절차를 모두 다 해야 합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틀을 제공하는 이유는 또 이런 틀을 한 번쯤 살펴보는 이유는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한 것들 머리 아프실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참여자에 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에 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 네,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넘어가서 거래 내역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앞에서 만병통치약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성 측면, 투명성 측면, 거래 내역에 대한 어떤 활용 측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단기간 내에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었던 퍼블릭이니 프라이빗이니 컨소시엄 형태니 이러한 것들도 실제로 이게 그냥 무조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인 전개의 흐름으로서 살펴보면 꼭 블록체인이 아닌 경우도 답일 수 있겠구나. 그럼 난 블록체인 공부 안 해야지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가치가 워낙 커지곤 있지만 퍼블릭 형태로 가는 것이 맞을지 프라이빗 형태로 가는 것이 맞을지 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것이 맞을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 기준과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서 공부를 해 나아간다면 좀 더 가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